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요리의 시작 그곳에 식재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식재료를 찾아 발로 뛰는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 대식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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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탐험가들을 소개합니다. 탐험 대작 요리하는 PD 이욱정. 미모에 못지않은 미식가족 박은영 아나운서. 음식에서 삶을 맛보는 이야기꾼 박종배 칼럼니스트. 일본에서 지중해까지 섭렵한 글로벌 요리 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약보다 나은 음식을 꿈꾼다 약사 정재훈. 탐험 정신 가득한 특급 셰프 스페셜 탐험가 에드워드 광. 정말 대식가이신 분들 모셨습니다. 많이 드시는 업계에서 그래도 네로라 하는 많이 드시는 분들을 모신 거 맞죠? 친구들한테 대식가들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구나. 딱이다. 근데 좀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 제목이 대식가들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 대식가들은 많이 먹는 대식가들이 절대 아니고요.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를 줄여서 대식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탐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뭐 거창한 거를 생각하잖아요. 뭐. 신대륙을 발견해야 될 것 그렇지. 같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실은 뭐 정말 집 앞에 골목길도 탐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 먹는 식재료들 좀 다른 시선으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탐험이 아닐까. 네. 자, 오늘 탐험을 시작하는데요. 재료가 뭘까요? 다행입니다. 서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준 고기 닭. 먹는 만큼 맛깔난 닭 이야기. 닭당 모아 시작합니다. 요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죠. 근데 8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1억 5천 마리가 소비됐다고 해요. 닭. 한 달도 아니에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까 약 보름, 보름 동안에 1억 5천 요리하시는 이렇게 셰프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닭이라는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굉장히 좋은 재료죠. 우선은 일반적인 다른 육류에 비해서는 네. 맛이 굉장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질감이 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근데 닭이 사실은 가격 대비도 접근력도 굉장히 좋고 네. 대중들도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셰프로서는 거의 뭐 신이 내린 식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무슬림, 그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힌두교도 저는 또 소고기를 안 먹죠. 근데 이 닭고기는 실은 정말 종교와 민족을 떠나서 전 세계인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닭고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닭이라는 게 사육을 해가지고 고기를 얻을 때 효율이 사실 제일 높은 그런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사료를 8kg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1kg 얻으려면 거기 사료를 4kg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데 닭은 2kg만 사료를 먹이면 고기가 1kg이 나와요. 대단한 거죠.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닭의 조상이 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저요. 알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예요? 계란. 아닌가? 이 닭의 조상이 그 무서운 공룡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그 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육식성 공룡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발로 다니는 그 공룡이 닭의 조상이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공룡을 멸종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형 공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조류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처럼 생긴 공룡인데 그 후손으로 살아남아 있는 게 닭이다. 그러니까 사실 닭 자체가 공룡의 후손이라기보다 그냥 닭이 공룡이다. 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치킨 먹으러 가는 거는 공룡 먹으러 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치킨 맛이었다는 거잖아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닭 요리는 뭔지 이름하여 식탐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너겟. 너겟? 초딩 입맛. 네. 저는 뭐 발라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네티즌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닭 요리 5위는 삼계탕입니다. 올 여름 그렇게 더울 때 복날은 간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삼계탕집 앞에 줄을 그렇게 길게 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계탕이 지금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삼계탕이라는 말 자체는 192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네. 삼계탕이랑 가장 근접한 단어가 나오는 거는 삼계고. 이 고가 뭐냐면 그 뭐 알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삼계고 죄송합니다. 예. 고운다. 푹 고아낸다. 고아 먹는다. 예, 이런 거고요. 삼계탕이잖아요. 네. 그럼 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닭고기 얘기만 있는데 오. 앞에 삼이 있잖아요. 삼. 인삼이 들어가죠.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1920년대 책들을 보면 인삼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 그때 귀했거든요. 인삼을 한 뿌리 지금 넣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루내가지고 만큼 싹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삼계탕이 아니라 게삼탕이라 그랬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본 것들을 종합을 하면 삼계탕에서 우리는 거기에 인삼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닭고기에 피로회복을 좀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4위는 닭갈비였습니다. 춘천 놀러 가면 또 연인들끼리 자전거 타다가 닭갈비 먹고 밥 맞죠, 볶아 맞죠. 3위는 찜닭이었습니다. 고추 딱 들어가면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단맛 올라오다가 매운맛이 딱 오면은 지금 빨개졌어요, 제 앞에 지금 예. 있어요 지금 막 상상이 되면서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식이 한 1, 2위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생각하시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사실 네.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 냄비에 막 바글바글 끓으면서 빨갛게 뭔가가 막 있어야 김치 확 돌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요리 바로 닭볶음탕. 있습니다. 바로 2위가 닭볶음탕이었어요. 2위밖에 안 돼요? 닭볶음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들을 때마다. 닭도리탕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도리가 일본 말로 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리란 말이 새가 아니다. 일본 말 새가 아니고 우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보면 1924년에 쓴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어려운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조선의 무쌍 둘도 없는 요리 제법이라는 책이에요. 무쌍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저는 고법책인 줄 알았어요. 불쌍이라서 어렸을 때는 예. 거기에 보면은 개성의 명물로 도리탕이 나와요. 진짜 나오고요. 그 제가 조리법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먹는 닭볶음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볶음탕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찜닭이 오히려 더 볶음탕에 가깝지. 이 우리가 흔히 닭볶음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닭도리탕으로 얘기하는 거는 국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닭볶음탕이 훨씬 맞다고. 아마 저기 국물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떡볶이도 사실은 볶은 게 아니잖아요. 국물이 많고 그런 분이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1위가 서민들의 삶, 서민들의 뭐 소울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킨이었습니다. 경기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배고플 때도 그렇고 야식으로도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이 치킨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하고 돈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통닭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옛날에 백숙을 얘기했었어요. 통으로 먹는 것이었는데 60년대 양계 사람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전기구이 통닭이 나옵니다. 네. 그걸 전기로 굽습니다. 전기구이 중간에 통닭. 보면. 네, 나와요. 71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식용유가 딱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닭을 전기구이 먹는 게 아니고 밀가루를 살짝 입혀가지고 식용유 황창 넣고 이만한 가마솥에 확 튀겨. 어디서?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시장 통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79년도에 그 프라이드가 들어와요. 프라이드 치킨에. 프라이드 치킨은 뭐냐? 조각닭이에요. 조각닭.
그 유명한 할아버지가 만든 닭 있잖아요. K로 시작하는 거. 그게 세계적인 혁명을 이끈 게 그게 찌면서 동시에 튀기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꽉 퍼진 거죠. 조선시대에도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1460년에 그 당시 어이가 전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산가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조선 최초의 조리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조선 시대에 이미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요. 왕의 밥상에 올라간 프라이드 치킨 포개. 먼저 기름에 닭을 튀깁니다. 닭이 노릇노릇 익으면 간장으로 간을 하고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하죠. 밀가루가 귀한 조선시대엔 튀김옷 대신 물에 갠 밀가루로 닭을 코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뿌리면 완성. 호호, 너의 자태는 간장치킨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조선판 프라이드 치킨 포개입니다. 포개라는 거죠, 포개. 확실히 그때 조리법 그대로 한 거죠. 꽤 강하고 자극적인 지금 먹는 간장치킨 맛처럼 아주 달달한 맛은 없어요. 그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맛있더라도 뭐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시켜서 먹을 때는 빨리빨리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당시에도 맥주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우리가 먹는 라거형 맥주가 아니고 보리로 만든 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맥주 곁들이면 완전히 우리 제가 치맥의 역사가 기네. 14세기에 먹는 치맥구나. 우리 선조 대단하신 분들이시구나. 뭐 야식의 1인자, 친해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흑인들의 소울푸드이기도 하다면서요. 프라이드 치킨이. 보면은 예전에 백인들이 이제 노예로 흑인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은 가슴살하고 닭다리살 다 먹고 그다음에 뭐 목, 발 이런 거를 이제 남겨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흑인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가져다가 튀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된 거죠. 재미난 게 그 미국 역사 보면 인종 차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도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자존심과 체면상.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는 게 영화 그 헬프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흑인 그 하녀와 그다음에 그 백인 그 여성이 이제 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얘기인데 거기서 배우는 게 그 프라이드 치킨 그 레시피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프라이드 치킨이 흑인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흑인들의 소울푸드였던. 너무 맛있는 식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요리가 나오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짜투리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요리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도 프라이드 치킨을 많이 먹나요? 가라게라고 하는 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가라가 단나라에서 오는 중국의 단나라, 옛날에 단나라에서 오는 그 가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에 영향받는 튀김 요리 같은데요. 꼬치도 많이 먹지 않나요? 예, 야키토리, 고치 먹어요. 그 집에서 못 따니까. 아 집에서 예, 그래서 동네 마트 가면 조그만 그 전문점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사와서 집에서 일단 안주로 먹고 그다음에 근데 그 다 부위가 굉장히 독특한 게 많잖아요. 다 먹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위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닭 벼슬이요? 고슬. 이것도 먹어요? 먹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먹는다고요? 벼슬은 못 먹어. 스페인은 어떻게? 스페인은 옛날에 그 책에 나왔던 요리인데 라만차 쪽에 그 라만차가 그렇죠. 돈키호테에 그 나오는 그 가마초라고 하는 부자 아저씨가 있어요. 약간 노총각 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중에 좀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 혼례, 그러니까 결혼식 때 나왔던 요리거든요. 스페인 라만차 지역의 향토 음식 닭고기 아몬드 조림. 어떤 요리일까요? 바게트를 갈아 아몬드 가루, 하몽, 파슬리,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후
우유를 넣어 동그랗게 뭉칩니다. 닭은 밑간한 다음 밀가루를 묻혀 노릇하게 굽죠. 여기에 닭 육수와 볶은 양파, 마늘을 넣고 아몬드 가루와 구운 아몬드 볼까지 첨가해 조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 속 돈키호테의 파티 음식, 닭고기 아몬드 조림입니다. 오늘의 식재료 탐험은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하셨는데 어딜 갔다 오셨어요? 대한민국을 쫙 훑고 왔습니다. 훑었어요? 쫙 훑고. 야, 어디 그래서 달기 우선은 제일 좋은가? 닭은 제가 3가지 종류를 우선 보고 왔거든요. 그게 토종닭하고 육개, 마지막으로 오골개. 네, 이렇게 3군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간 곳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네. 그 농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여기에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딱 들어가면서 놀랬던 것이 그 지역의 음악이 잔잔하게 산속에서 막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강한 닭을 키우기 위해서 좀 다른 닭에 비해서 공간도 넓게 하고 빛도 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형으로 다 해놨어요. 이곳에서 기르는 닭은 육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닭입니다. 육개는 이름 그대로 살이 빨리 많이 붙도록 개량된 종인데요. 약 한 달간 키워 600g 전으로 출하합니다. 바닥에다 놓고 키우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운동장에서 펼쳐놓은 거니까 밀도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아니 다른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비즈니스 논리를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닭을 키우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실 텐데 왜 이렇게 방사형 육개를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적어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 아버지가 평생 닭만 키우셨어요. 근데 닭 한 마리 먹으면 10년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닭을 이제 사람이 먹어도 좋은 닭고기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버님 그동안 연구와 노력 끝에 하셨는데 이 닭을 좀 세상에 좀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버님 때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분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같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 닭에 대한 애정은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강한 그 보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좋게 키우시더라고요. 이분의 그 철학이 바로 뭐냐면 내 집 주변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는 나물이라는 걸 채취를 하셔서 천연 항생제를 만드세요. 식초예요, 식초. 아로니아 식초. 아로니아? 그 몸에 좋다는 그 아로니아? 혹시 맛도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맛 좀 보실래요? 자연에서 온 천연 발효를 통해서 내성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게끔 그 저한테는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닭을 키울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프랑스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닭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닭이. 제일 비싼 닭. 한 마리가 한 10만 원이 넘는다. 닭이 그 브레스 닭이라는 걸 하는데 그 닭 자체가 근데 너무 생긴 것도 뭐랄까 이렇게 위풍당당해요. 닭이. 내가 그 기억나는 게 이 닭의 다리 있잖아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그다음에 이 깃털이 정말 새하얀, 정말 눈부시게 하얀 깃털. 그리고 이 닭 벼슬이죠. 벼슬도
그냥 보통 붉은 빛이 아니라 정말 멀리서 보면 이 프랑스 국기가 막 다니는 것 같아. 프랑스 국기가 이 삼색기잖아요. 그 키우는 방식도 또 우리나라 생산자분들도 정말 다시까지 키우지만 거기 뭐 정말 귀한 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료 하나도 정말 제대로 키우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농산물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찾은 닭은 토종닭입니다. 작고 통통한 육개에 비해 크고 튼실해 보이죠. 이 닭은 사육 기간이 길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재래닭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종입니다. 육개는 좀 약간 통통한 느낌 드는데 이게 소형닭은 무조건 깁니다. 보면 다리도 길고 몸도 좀 길고 요게 이제 북체 부분. 근데 육개보다는 그래도 북체 부분이 많이 좀 긴 편이고 윙봉 같은 게 보면 좀 짧은데 이거는 그래도 날갯짓 하기 때문에 많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날개도 길고요. 개량 토종닭은 재래닭보단 덜하지만 육개에 비해 뼈가 길고 두껍습니다. 시중에 토종닭이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닭의 대부분이 이런 개량 토종닭입니다. 병아리 돌아가지고 15일 된 병아리입니다. 이게 우리 토종닭 특성상 70일, 90일 정도 케어가 나가는데 요거는 지금 15일 된 병아리입니다. 토종닭은 석 달 동안 사육해 1.3kg 내외에서 출하합니다. 농부는 사육 방법을 개선해 최대한 재래종에 가까운 맛을 내려 노력합니다. 맥성색하는 가루입니다. 육질 개선을 위해서 맥성색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미생물, 유기산제 그런 것까지 다 사료에 혼합해가지고 먹이면 아마 육질 개선이나 아모니아 가스 제거라든지 그런 게 좀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사료에 같이 급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너무 커서. 무슨 등치가 이만하니까요. 이거 오니까 순간적으로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그 재래닭은 잘 안 커요. 그 기간이 길어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하냐? 맛이 좋습니다. 사실은 맛이 좋아요. 실제로 거기 감칠맛 내는 성분인 걸 뒤져보면은 맛이 좋은데 사실은 효율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먹는 삼계탕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많이 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좀 삶아서 잘 모르거든요. 네. 치킨도 마찬가지죠. 겉에 밀가루 씌워가지고 튀기잖아요. 안에 막 염지하고. 양념맛을 그러니까 거의 양념맛을 다 먹는 식감하고. 거니까 닭 자체의 고유한 맛을 잘 몰랐는데 사실 이런 닭들은 아직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백숙으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탐험을 시작한 에드워드 광. 이걸 또 이제 입어야 되는군요. 닭 정복을 위한 탐험의 길. 쉽지만은 않은데요. 탐험을 하려면 또 이 정도까지는. 에드워드 권이 찾아낸 마지막 닭의 정체는 바로 오골개. 오골개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깃털뿐 아니라 발과 부리까지 까맣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놈이 빨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놈입니다. 까먹은 암놈이고. 예. 재래 오골개는 7개월은 키워야 출하하는데요. 이 농장의 오골개는 사육 기간을 단축한 개량종입니다. 새까맣고요. 보통 사육 과정은 한 100에서 한 120일 정도까지 간다고 하고요. 네. 또 보면서 놀랬던 것이 오골개 하면 전부 다 색깔이 다 까맣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개 중에 흰 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골개가 하얀 색깔의 오골개가 있대요. 또 이 주는 그 사료를 보니까 홍삼박이라고 해서 사람도 먹지 못하는 걸요. 요즘 닭들이 먹고 삽니다. 홍삼 먹은 닭이 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막 진하게 확 삼의 향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예, 그렇진 않죠. 도축은 전문 도개장에서 해오는 게 원칙입니다. 농장에선 도축해온 닭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손질해서 출하합니다. 농부에겐 건강한 오골개의 진한 검은 빛이 삶의 자부심이죠.
오골개는 어쨌든 간에 까미야 오골개죠. 예? 근데 안 까면 거 있습니까? 다 까머지 않아요? 오골개 구이 혹시 한번 드셔보셨어요? 구이를 못 먹어봤는데 저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탕이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 두메산골 이런 데 가면은 오골개 백숙 이래서 뭐 한방 백숙 이렇게 해서 막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구이는 제가 절대 먹어본 적이 한 번도 경험 없었다가 그날 먹고 제가 느낀 것이 식감이요. 항정살 드셔보셨죠? 그렇게 쫄깃쫄깃해요? 딱 씹었을 때 쫄깃하면서도 이 육감 자체가 워낙 이 육질 자체가 쫄깃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드린 것이 돼지의 항정살 비유를 드렸던 거예요. 호기심 많은 탐험가 에드워드 관. 이번엔 속살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닭의 부위별 육질과 조리법에 따른 식감 차이. 식탐 실험실에서 비교 분석합니다. 저희 주방에서 이 토종닭과 네. 육개와 오골개를 딱 한 마리씩 놓고 가슴살 부위는 이제 그 수비드 기법이라고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저온에서 조리를 해서 이 육질의 그 수분 함량이나 육즙 함량이나 이런 것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썼고 토종닭의 경우에는 잘라서 이 단면을 보시면 이 수분이 육즙이 촉촉하게 있어요. 근데 무언가 모르게 근육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가슴살에도 근육이 있다는 느낌이 딱 있었고요. 육개의 경우에는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정말 살만 하얗게 있는 그 느낌인데 이 육즙의 함량이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 여름에 강한 이 해가 내리쬐듯이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씹히는 식감은 정말 그냥 딱 입에서 딱 넣자마자 씹는 순간 육즙이 쫙 퍼지면서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자 드셨어요? 저희 셰프랑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골개는 저는 조금 틀렸어요. 구워서 먹었을 때는 이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저온 조리 기법으로 해서 먹어보니까 껍질의 그 양과 이 육질의 양이 한 3대1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좀 질겅거리는 식감이 있었어요. 육개는 육즙이, 토종닭은 탄탄한 육질이 돋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리살. 다리살을 발굴을 해서 팬에서 구웠잖아요. 역시 토종닭은 다리살의 근육 부위가 훨씬 더 많으니까 좀 씹히는 식감이 쫄깃쫄깃,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 대신에 육개는 그냥 이 다리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드 치킨의 다리살을 먹을 때 슥슥 넘어가는 그런 그 부드러움이 있고요. 근데 오골개는 토종닭만큼 쫄깃해요. 다리살을 구웠을 때 식감은 오골개가 역전승.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먹어봐야지 아는데. 아마 드셔보시면 이 차이점들이 있구나. 근데 화면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단면을 보시면 현격한 차이를 보실 거예요. 지금쯤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탐험을 통해 찾아낸 닭의 숨겨진 맛. 셰프가 제안하는 최고의 요리. 재료 본색에서 공개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또 이 대식가인 만큼 식재료를 가지고 좀 더 색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고기 하면 거의 대부분 소, 돼지. 돼지도 드시고 그런데 닭으로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닭불고기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집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간장 양념을 해서 이제 볶는 건데 오골개로 한번 해보자. 오골개 불고기요? 불고기 양념 하듯이 멀리서 보면 그 소 천엽 뭐 이런 거랑 헷갈리겠어요. 저는 생강을 이게 오골개 자체가 약간 특유의 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닭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이 있어서 생강을
얇게 그냥 편으로 썰어서 여기에 이제 네. 배. 달달한 맛을 위해서. 예. 설탕 들어갔으니까 물을 이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재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팬으로 투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엄청 부드러워요. 오골계를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그 닭고기 지방 특유의 그런 냄새가 확실히 없어가지고 먹기 좀 좋네요. 너겟보다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너겟이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것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셰프들은 식재료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잘 안다 하실 텐데 직접 또 이렇게 가보고 정말 확인해보고 하니까 어때요? 요즘 젊은 많은 요리사들이 해외 트렌드라고 해서 외국을 나가서 먹어보고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거쳤었고 불과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정작 우물 안도 모르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몰랐던 훌륭한 식재료와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식재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